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전일 2015년 6월 2일 기준으로 시장 흐름을 보시면 금일 이제 3일이죠. 금일이 이젠 대선이다 보니까 당선 확률이 매우 높은 이재명 관련주들이 강세였는데요. 특히 뭐 인맥주는 뭐 힘이 좋지는 않아요. 오히려 뭐 정책주들 보시면 유라클이나 뭐 에캡시 같이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수급 흐름이 좀 나왔고요. 그 외에 뭐 태웅같이 풍력 관련주들, 그리고 뭐 밑에 내려가 보면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이 뭐 태양광 관련주도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온 걸로 볼 수가 있다. 그 외에서는 뭐 종목들을 이렇게 좀 보는 게 더 나을까요?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 뭐 AI 관련된 종목들, 뭐 DSC 인베스트먼트, 뭐 나우 IB, 뭐 이런 종목들도 대표적인 뭐 프리오사 AI 관련주잖아요. 그리고 뭐 크라우드 웍스,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수급이 안 들어올 리가 없는데, 제가 이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날 때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뭐 정리하셔도 된다. 어차피 금요일이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뭐 적당히 뭐 수익 보시고 그냥 매도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저는 이 종목이 일단 하나 둘 양봉이 두 번 연속에 5일선 위에 타고 있기 때문에 이날에 만약에 매도를 안 하셨다 아쉬워서, 그러면 금일까지 이제 6월 2일까지 좀 지켜보셔도 된다. 이때 이제 지켜보셔서, 근데 이날은 진짜 양봉 흐름 나오지 않으면 정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상대로 수급은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 매도하시는 게 맞겠죠. 왜냐면 이게 아직 권리락이 지나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일이 아직 지나질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는 정리를 하셔라. 제가 뭐 여러가지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좀 오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주들 중에서 지역화폐, 풍력, AI 관련주, 뭐 태양광, 화장품, 웹툰 관련주들, 이런 정책주로 수급이 집중되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미스터블루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이 종목이 이제 조용히 계속 밀다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 K웹툰 관련주가 수급이 들어온 내용 중에선 한알령 해제 기대감, 그 다음에 넷플릭스와 네이버 웹툰이 협업했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수급이 들어왔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이재명 관련주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정책주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동안에 이런 웹툰 관련주들은 옆으로 기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주들이 이제 뭐 대부분의 이재명 관련주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반면에 웹툰 관련주들은 움직임 없이 조용했다. 즉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는 수급이 제일 저조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는 전일 채워준 게 아닐까. 왜냐면 아무래도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얘가 수급이 제일 덜 들어왔으니까 어차피 금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제일 크거든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종목들의 힘을 좀 실어준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봅니다. 뭐 웹캡시도 마찬가지죠. 뭐 유라클도 마찬가지고 수급이 좀 조정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다른 관련주들에 비해서. 뭐 태용 같은 종목들은 계속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에 반해서 지역화폐 관련주라든지 뭐 웹툰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수급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조정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는 장세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전일 장세를 좀 본다면. 그래서 전일 장세를 종합적으로 뭐 해석을 해드리자면 이재명 관련주들이 대세였다. 그 외에 이제 뭐 김문수 관련주라든지 뭐 이준석 관련주 그냥 우양 흐름으로 치더라고요. 그냥 묻지마로. 아무래도 인맥 관련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는 형태였고, 이재명 관련주들도 역시 인맥주는 힘을 못 쓰고 정책주들 위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존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라우드 웍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상대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이 부분에서는 매도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설명드렸어요.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위에 저항대 부분 21선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한계점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유상증자를 발표해서 급락이 나왔고 옆으로 기다가 이 급락 너무 오버쳐서 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단기적인 반대 흐름이 나왔고, 또 AI 관련주들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튼 인내를 갖고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은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세아 메카닉스
세아메카닉스도 역시나 제가 꾸준히 보유하고 계셔라 해서 수급이 이쁘게 들어왔고 VI 발동까지 걸렸으면 매도 웬만해서는 다 하셨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젠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해석을 해드리자면 이 종목은 아직 죽은 건 아니다. 아직 죽은 건 아니다. 왜냐면 상방으로 띄운 다음에 밀어서 대장거래량이 실린 거잖아요. 근데 종가, 전일 종가 대비 크게 밀린 자국이 없어요. 즉 매집 복리 확률이 매우 크다.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봤을 때 이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하고 ESS 분야에서 협력업체란 말이에요. 오랜 기한 동안 협력업체로 유지가 되어 왔던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이 유일하게 미국에서 ESS용 LFP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온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이 나와서 올라서 민다? 이건 아마 제가 봤을 때 신용도 있고 개인들이 많이 따라 붙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올렸다가 밀은 걸로 보여져요. 겁을 주는 거죠, 겁을. 그래서 뭐 시간으로 봤을 때도 추가적으로 더 빠져서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을 매도한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뇌가 없는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그 투자자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도 크게 빠질 자리도 없고 1차적으로 다시 그대로 밀었다라는 거는 만약에 여기서 매도했으면 재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제가 그냥 냅다 보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다시 재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 이유 중에 하나는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지역 다수의 고객들하고 ESS용 배터리 공급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나왔었어요. 저는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끝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급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나왔지만 ESS용 LFP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한다는 게 뭐겠어요? 확정이에요. 거의 협의를 하는 것 뿐입니다. 확정은 됐고 추가적인 협의를 하는 거다. 이걸 내용을 다르게 꾸며가지고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세아메카닉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확률이 매우 커요. 왜냐?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업체잖아요. 그것도 ESS 분야에서 협력업체입니다. 세아메카닉스는. 그러니까 다른 업체하고는 또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중장기적으로 계속 밀었잖아요. 이 기업은 쭉 보면 끝까지 쭉 보면 만원대까지 올린 다음에 쭉 밀렸잖아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못해도 5천원 부근까지는 그래도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냥 예상입니다. 이거는 말은 5천원이면 일단은 못해도 현재 가격보다는 높아지는 게 맞다. 더군다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잖아요.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가 폐지가 아닌 유지로 돌아서면서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악재가 소멸된 상황이고 오히려 FEOC 기준이 강화되면서 중국업체들이 보조금 지원이 원천 봉쇄가 되면서 사실상 원천 봉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분야 중에 하나가 ESS 분야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 ESS 분야, 응급제, 분리막 같은 국내 기업들이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 내에 있는 종목들은 기간을 갖고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아요. 그래서 또 이재명 정책주 중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분야, 어찌 보면 이 테마 같은 경우는 ESS가 무조건 필수예요. 그것도 대용량으로. 왜냐면 이재명 후보가 사실 이준석 후보하고 이렇게 토론을 봤을 때 사실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좀 부정적으로 보긴 합니다. 그 이준석 후보 말대로 이젠 지역이 좀 틀렸어요. 이게 에너지 고속도로를 까는 그런 거 자체가 좀 비효율적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ESS 관련돼서 지금 현재 에너지 어찌 보면 이 충전 관련해 가지고 보관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이 보관이 한계가 있냐, 계속 발전이 된다. 그래서 더 큰 용량의 배터리도 개발이 가능한 거다. 이런 식의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유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ES 분야에서 더 크게 좀 용량을 담을 수 있는 이런 특수 배터리를 특수 에너지 저장 장치를 유구할 확률이 매우 크다. 저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ESS 관련해 가지고는 필수다라고 보거든요. 무조건 필수예요. 1순위야 1순위. 그렇기 때문에 정책주로서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세아메카닉스 같은 경우는 또 시총이 이 종목은 600억밖에 되질 않아요.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세력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정책주로서 끌어올릴 수 있고 LG에너지 솔루션하고 협영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모양을 만드는 걸로 보여지고 여기에서는 13%밖에 안 돼요. 13% 문 다음에 밀어버린 거기 때문에 시간에도 밀었잖아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상식적이지가 않지. 밀면 더 매수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종목 제가 단기적 관점을 드렸지만 쭉 끌고 가시는 관점으로 보셔도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제가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매도하셔라라고 말씀드렸지만 하루 정도 더 보셔도 괜찮아 보여요. 내일 하루 정도 더 보시고 결정하셔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수급이 안 들어온다, 그럼 정리 관점으로 보세요. 왜냐면 다른 종목 뭐 좋은 종목이 많은데 굳이 뭐 얘만 볼 수는 없죠. 얘 말고도 뭐 일진파워도 좀 모양이 비슷하긴 한데 한 번은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게 맞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정리하시는 것 같죠. 그러니까 꾼비 같은 경우도 저는 이 종목이 이제 전환가가 7,944원님을 제가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5일선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날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좀 지루하다 싶으신 분들은 내일 반응이 나오지 않고 좀 밋밋하게 끝난다, 그럼 정리하셔도 무리는 없어요.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다. 근데 확실한 거는 뭐 전환가 이상으로 항상 갔으니까 일단 5일선도 먹었고,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 만약에 금일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든 그런 기대감, 대통령이 이제 정착이 되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정부가 제대로 구성되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국내 증시는 반응이 강하게 나올 겁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좀 좋을 거라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A프로는 5일선 잘 타고 가고 있잖아요.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일 출발선에서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근데 A프로만 의도적으로 조금 끌어올리지 않는 게 좀 보여요. 근데 결국은 앞전 수급을 본다면 결국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부조금을 받는 게 확정적이다. 폐지가 아닌 그런 측면으로 그럼 중국 기업이 압박을 받고 있다. 2차 전지 분야에서. 그러면 A프로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기업은 영업활동 흐름에서 말도 안 되는 흑자를 냈습니다. 양전환 구조로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의 출발이에요. 2차 전지는 바닥을 찍었다. A프로는 최소 바닥을 찍었다. 그래서 우상향 흐름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지속적으로 좀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셔라.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두 종목을 가져와 봤어요. 아이씨, 119 소리가 들리네요. 아무래도 아주대 근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두 종목을 가져와 봤으니까요. 보시고 들어보시고 매수하실 분은 매수하시고, 아니다, 나와 생각이 이 전문가라는 나 생각이 전혀 틀리다 하신 분은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코어 라인 스포트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코어 라인 스포트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역사를 본다면 2023년 9월 18일에 스펙 합병을 통해 가지고 코스닥 시장에 공모가 46,700원으로 상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작가에서는 42,568원으로 물론 뭐 7%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뭐 비슷하게 공모가 거의 비스무리하게 상장이 된 다음에 바로 밀렸다. 바로 밀린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뒤부터는 회복을 못하고 쭉쭉 밀고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는 뭐 살짝 회복이 되었다 하더라도 거의 우회항 흐름입니다. 묻지마 우회항 흐름으로 때려 맞은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트 베이스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정확히 이젠 그 공모가 42,700원으로 상장된 이후에 정확히 이젠 기한별을 봤을 때 상장된 지는 1년 9개월로 2년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흉보CT 기반의 3차원 영상 분석 기술을 AI로 활용해서 폐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강상, 동맥 질환같이 다양한 질환을 조기 진단하는 의료 AI 기업이고요. 현재 이제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같이
약 10여 개국의 AI 폐암 검진 솔루션을 수출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 병원 같이 100여 군데에 있는 병원 기관에 이제 코어라인 서포트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AI 기반 의료 영상 분석 분야에서 국내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요.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는 이렇게 쭉 우양되는 흐름을 볼 수가 있고, 이 기업이 또 돈이 없나 봐요. 난 참 이게 신규 상장주가 문제라는 게 뭐냐면 개념 없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일 때는 좀 개념 무개념 없이 그냥 신규 상장을 계속 좀 해준 것 같아. IPO를 그냥 허용을 너무 가볍게 해줬다. 아니 성장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유증을 받지. 사실 내용은 좋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데 내용은 좋아요. 근데 너무 무개념으로 상장을 해준 게 아닐까. 돈 없는 기업을 이렇게 무작위로. 그래서 돈을 이렇게 지원 받아도 돈이 부족해서 유상증자를 했죠. 그래서 이때 유상증자 발표를 합니다. 3월 22일에 그 다음날 급락이 나왔어요. 거의 하한가까지.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 발표한 뒤에 이제 기준일이 지나갔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지나갔고, 그 이후에 이렇게 회복이 되어 있는 일정 이제 급락 나온 지점까지, 이제 유상증자 받은 지점까지 이렇게 회복을 해줬다가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아직 그 유상증자가 된 이제 신주는 발행이 되질 않았어요. 왜냐면 6월 27일 날 이제 발행이 됩니다. 그 이제 6월 말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은 좀 과도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3일 동안 이렇게 세게 조정이 나왔지만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도한 흐름이 아닐까. 왜냐면 상승에 비해서, 이렇게 상승 흐름에 비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좀 세게 들어왔잖아요. 이제 유상증자 끝난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끝난 다음에 세게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이날 이후로 이제 압도적으로 수급이 이제 거래량을 통해서 매수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고, 3일 동안 조정받는 동안에 밋밋하죠. 이 앞전에 대량 거래량에 비해서 밋밋하잖아. 이렇게 거래량 실리면서 세게 들어왔는데 3거래일 동안에 거래량이 그냥 뭐 축소되는 형태야.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세력이 밀어버린 거다. 자전거래를 통해서 물량을 주고받고 해서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설명이 되질 않아요. 떨궜으면 대장거래량 실려서 밀어야지 정상이지. 이 물량을 먹은 만큼 떨궜다면 대장거래량 실려서 매도량이 나와야 될 정상인데,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밀었다는 거는 대부분 세력들이 매집을 굉장히 좀 잘했다. 더군다나 유상증자 물량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대부분 그 물량이 세력들 물량이에요. 그렇게 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끌어올릴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못해도 상방으로 한번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으로서도 좋은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부터 담는다고 친다면 단기적인 측면으로서도 단기적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으로서도 좋은 거고, 중장기 측면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매집이 잘 되어 있다는 게 증명된 거잖아요. 이 종목은. 왜냐하면 매수량에 비해서 매도량의 물량은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동안 끌어올렸던, 이렇게 대량 거래에 실려서 끌어올렸던 걸 3거래일 만에 소폭의 거래량을 뺀다? 에라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증자 물량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대부분 그 물량이 세력된 물량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게 증명된 셈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물량을 떨궈내려고 한다면 어지간한 시세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이라도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부터는 매수를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가격대가 됩니다. 미안하지만 위에서 따라붙은 분들한테, 여기 위에서 따라붙은 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매수해도 돼요. 제가 아니잖아. 이 부분에서 따라붙은 사람들이 제지. 맞죠? 여기서도 좋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서도 매도 안 하고 질질 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지. 현재 매수한 분들이 쟤는 아니죠. 얄밉겠죠, 오히려. 그래서 저는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코어 라인 소프트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버넥트 라인 종목이에요. 버넥트는 이미 수급이 많이 들어왔죠, 바닥 대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종목을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가격대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눌림 자리에서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차트 베이스 봤을 때는 앞전 고점 돌파가 살짝 나온 다음에 현재 지속적으로 우회한 흐름 중이다. 그 옆으로 좀 길려고 하는, 계속 하방으로 나오는데 이제 어때요? 옆으로 일자형으로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산업용 확장 현실 SR 전문 기업이에요. 뭐 VR, AR 이런 관련된 메타버스 관련된 업종,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기업은 뭐 AI 반도체 최근에 이제 수급이 들어온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AI 반도체 해외 실증 지원 사업에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인 유니트리와 협력한다라는 그런 그 협력해서 로봇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수급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의 2대 주주가 하나그룹이라는 점에서 부각돼서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25년 AI 바우처 사업의 공급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후보가 AR, VR 기반의 강강 인프라 구축을 언급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도 부각되면서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다. 이 앞전 이제 수급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관련한 수급이 들어온 거고 2차적인 수급이 한 번 또 더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밀린 다음에 어때요? 이렇게 조정 흐름이 또 나오고 있다. 더 이상 밀리질 않고. 그래서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이 기업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주로 수급이 들어온 게 맞긴 한데 금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크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크다고 하더라도 당선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메타버스 관련업에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하나그룹까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사업 확장과 정부 지원 사업까지 선정이 된 마당에 이 기업이 수혜를 안 받을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차트 베이스를 보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젠 밀리다가 옆으로 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밀린다 하더라도 300일선 부근이에요. 그래서 크게 밀리더라도 4-5% 부근? 4에서 5% 부분 정도 뭐 더 밀릴 수 있어도 민 다음에는 다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큰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뭐 내일부터라도, 현재부터라도 진입하셔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추가적으로 뭐 4% 5% 빠진다 하더라도 뭐 추가 매수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매수 안 하시더라도 어차피 내가 매수한 가격 이상으로는 간다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차트 흐름이 깔끔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차적인 흐름 들어오고 제대로 들어오고 2차적인 흐름이 다시 어때요? 더 큰 거래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흐름에서 끝낼 이유가 없어요. 현재에서 뭐 또 쭉 해서 민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그룹주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미쳤다고 이 기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적자투성이라도 하나그룹주가 투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은 미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하나그룹이 인수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은 좀 끌고 가셔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한 방은 나올 것 같아요. 못해도 뭐 아점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옆으로 기다가 한 방은 나올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이 기업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일단 코어라인 스포트가 강력하게 추천주고요. 버넥트는 뭐 조금 더 지켜보시고 매매하셔도 상관없다고 보여지긴 해요. 만약에 두 종목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전 코어라인 스포트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싶다. 하지만 버넥트도 한 방은 나올 수가 있다. 한 방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